근데 이 영앤리치를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인가 싶은 그런 어떤 그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 돈 모으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돈 벌려면은 네.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를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 많이 하고 네. 저도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저도 깨달았던 거 그게 가장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젊은 시절도 지났고 나이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요즘에 영앤리치라고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 영앤리치라고 유행을 하는데 이걸 보면 옛날에 네.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 오렌지족이라고 맞아. 압구정 오렌지죠. 예. 그 오렌지족인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진화해서 나는 돈을 버는 오렌지족이다라는 어떤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앤리치라고 그래가지고 막 돈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그냥 사실 돈 쓰는 거지 전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돈 버는 사람 중에서 명품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돈 버는 게 힘이라는 걸 알아요.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은 돈 쓰는 게 힘이죠. 예. 돈 버는 사람, 사업가라든가 어떤 이런 부자들은 그 부자들 자체로 돈 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명품이나 이런 걸로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돈 쓰는 게 힘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우받고 돈을 써야 대우받으니까. 부자들은 돈을 쓰지 않아도 뭐 대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거래처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도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 영앤리치를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인가 싶은 그런 어떤 그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죠. 예.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다른 그렇죠.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예.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가장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가장 금상첨화인 거는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쵸. 그 기업도 상장 안 하고 자기 돈 가지고 알짜로 하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의 자회사인 대구텍 네. 그건 그 상장을 안 하잖아요. 그냥 순수 자기 자본으로만 하는 회사예요. 알짜 기업이고 돈을 버는. 그게 가장 좋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어떤 사정 때문에 외부 자금을 투자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투자를 받을 때 대부분 이제 투자 신청을 하면 그 심사관들이 와서 실사를 해요. 내부 어떤 그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그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실사를 할 때 대표이사를 만나요. 대표이사를 만날 때 대표이사의 옷차림이나 그런 걸 보고 명품이 있으면 바로 그건 과락이에요. 진짜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대표이사가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명품 브랜드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거 나중에 그 명품 브랜드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회사 돈을 손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아요. 횡령을 하거나. 그쵸.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 미용사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저희 집 근처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대체로 옷이 허름하다고 생각보다 뭐 이 얘기를 저한테 그냥 머리 깎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또 어떤 그 부자분께서 얘기하는 게 또 생각나는데요. 부자 동네에는 세탁소가 없대요. 그거 왜 그러죠? 그게 부자들은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옷을 사질 않아요. 효율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지 이런 걸로 물 세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빠르고 입는 옷을 좋아하지. 그걸 세탁소에다가 돈 줘가면서 그걸 맡기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재질이 좋아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세탁기에서 돌려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세탁비를 굳이 몇천 원, 몇만 원씩 내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허투루 쓰지 네,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는 세탁소가 잘 없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있죠? 부자들 중에 또 특징이 싸다고 함부로 사지 않아요. 가격이 싸다고. 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반성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젊었을 때 뭐 세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괜히 세일을 하는 거 내가 사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 것 같고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이래서 사요. 그걸 사갖고 집에 오면 별로 입지를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예. 괜히 옷장에만 입고 잘 입지 않고. 왜냐면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거 싸다고 해서 샀기 때문에 내 취향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서 뭐 오늘만 특가 12종 뭐 해가지고 막 파는 옷들 같은 것도 그것도 한번 사본 사람들도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사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12개를 받아봐야 입는 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맞아요. 예. 그 되짚어 보면 돈 주고 쓰레기를 산 거거든요. 그럼 버릴 때도 또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홈쇼핑 얘기를 하셔서 네. 홈쇼핑에 보통 팔면은 7종 이렇게 팔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딱 봐도 다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네. 한 2개 정도는 네, 완전 맞아요. 별로야. 네. 그런데 7개라는 그 숫자에 그 가격이 좀 싸 보이니까 그래서 사는데 예, 그게 상술이에요. 아. 그것도 홈쇼핑의 상술이 뭐냐면 보통 이제 생산을 하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해서 뭐 7개의 옷을 생산을 하면 그 중에서 팔리는 것만 팔려요. 안 팔리는 건 재고로 쌓여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면 재고로 쌓이면 결국에 또 폐기하는데 돈 주고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건 잘 팔리는 거와 묶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잘 팔리는 것만 입고 이렇게 그 핏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전부 그 옷이 다 그렇게 좋은 건 줄 알고 네, 그걸 사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술에 잘 속질 않죠. 차라리 내가 갖고 싶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걸 내가 못 산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갖고 싶은 걸 못 산다. 그러면 목적이 뚜렷하게 생기잖아요. 내가 저걸 갖겠다. 그럼 내가 필요한 돈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벌어야 되겠다. 목적의식이 뚜렷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방법론을 생각하는데 싸다고 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사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보통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상품이 만약에 뭐 편백나무 침대다 아니면 뭐 어떤 제품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가격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뭐가 더 들어가고 기능이 더 들어가고. 네네. 근데 나는 분명히 좀 더 비싼 게 사고 싶은데 네. 가격이 좀 부담되니까 네. 그것보다 약간 그쵸. 더 싼 걸 사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파는 입장에서 다 그 상술에 맞아요. 의해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사놓고서 더 비싼 거 살 거. 맞아요. 하면서 중고로 팔고 그렇죠. 더 비싼 거 나중에 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비싼 거를 뭐 미루다가 못 사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걸 사야지 싸다고 사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습관으로. 그러니까 맨날 보면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중독적으로 중고 거래하거든요. 맞아요. 빠져있어요. 예. 내가 필요한 거를 사서 그거를 잘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은 사기 위해서 중고 거래를 계속하는 것처럼 중고 거래를 해요. 저도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그런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건만 싸놔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키보드다. 그러면은 키보드도 하나 딱 사가지고 잘 쓰는 게 아니고 키보드를 진짜 산더미처럼 싸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키보드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쓰냐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싼 걸 자꾸 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비싼 돈 주고 사라고 하니까 그건 비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은 네.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돈이면은 네. 결국은 비싼 거 사고도 남는 그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합치면 진짜 비싼 걸 사고도 남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비싼 걸 사라 이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네. 맞는 소비를 해야지 그게 정말 부자의 자세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사기 위한 노력을 해야 예.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죠. 네, 노력도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 요거는 이제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제 지인이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뭐 주식 고수라고 혹시 아무개 씨 아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2004년부터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투자를 했지만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뭐 소위 말하는 뭐 리딩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 아무개 씨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했는데 네. 요즘 되게 유명한 주식 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슈퍼카도 몇 개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에도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딱 보니까 저는 딱 처음에 보자마자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겠더라고요.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좀 사짜 기질이 너무 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주식 고수일 리는 내가 겪은 경험과 상식 수준에서는 아니다. 그렇고 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인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기꾼인 걸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래서 감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걸 뭐 딱히 아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돈 자랑하는 고수는 없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딱 알겠는 게 대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자랑을 해요. 예.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예.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진짜 부자는 많이 없어요. 정말.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이제 좀 경험상 어떤 높아심의 어떤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 사람들을 추종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배우려고 힘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인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돈 자랑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법을 요구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진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경험으로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배울 게 많다는 거죠. 네. 이거 사실 저도 이거를 네.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액션 이게 되게 민감해요. 그쵸. 예, 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얼굴 가리고 나와가지고 쉽게 이렇게 막 날것 그대로 얘기하겠지만, 예, 그게 사실 좀 민감하겠죠. 예, 네.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